태백을 감싸는 험준한 산에는 사람이 쌓은 산이 있습니다. 고대 왕국의 무덤처럼 깊은 잠에 든 산. 중년의 한 남자가 검은 황금산의 옛 기억을 깨웁니다. 지금 저 앞에 좀 태석장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이제 강부들의 그 노고에 대한 그런 그 흔적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순식간에 갈라지는 사투의 장. 검은 땀, 검은 눈물이 흐르는 곳 탄광. 이 남자, 어둠에 닫힌 탄광에서 아버지란 이름의 빛을 캐냅니다.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고 저를 강부의 아들로 이렇게 봐줬을 때 그 기쁨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삶의 빛을 캐내셨던 분.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한 집에 불이 켜집니다. 칼칼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남자가 길을 서두릅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느새 차창 밖은 날이 밝아옵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태백의 한 폐광 사무소. 10년 전 문을 닫은 폐광인데 아직 사람의 할 일이 남은 걸까요? 폐광 직원들과 같은 복장으로 갈아입은 이 남자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박병문 씨입니다. 네, 민간 비법. 그런 게 있구나. 선생님 그 감자는 렌즈에다가 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예. 그 스키가 차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그 감자 요걸 바르면 스키가 이제 덜 차거든요. 여기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노하우신데 맨 처음에 이게 안 돼갖고 많이 먹었어요.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닦고 종이 갖고 이렇게 닦으면 스키가 덜 차요. 밑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시네요. 예. 이거 상당히 어둡네. 폐광 직전까지 광부들을 태우고 수도 없이 지상과 지하를 오갔을 녹슨 인차 한 대가 노인처럼 덜컹거리며 들어옵니다. 암흑천지. 갱관을 들어서자 낡은 인차는 쿵쿵 굉음 소리를 내며 한때 이곳이 사람의 일터, 탄광이었음을 말해줘.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한 1000m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1000m요? 예. 막장가. 이런 산을 1000m? 예. 이야. 지하 1000m 세상에서는 저절로 지상과는 다른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예, 빛이 차단된 깊은 어둠, 30도가 넘는 습한 온도,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현재 작업 중인 탄광으로 흘러들어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존재. 지하수만이 공간을 지배합니다. 지하 1000m에 내려 다시 걷기를 920m.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지상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찾는 걸까요? 지금 비록 여기는 이제 그 폐광이 돼서 다 이렇게 막혀 있지만 그때 그 강부들이
안 막혀 있었을 때는 그 강부들이 여기 이제 작업을 하고 수만 번 여기 왔다 갔다 했을 그런 장소인데 지금 막혀 있으니까 조금 좀 그런 게 많이 와 닿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 강부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저는 모습이 느낄 수 있으니까 예.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는 광부라는 이름, 그 이름이 남긴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어떤 걸 찍으시는 겁니까? 예, 저기 지금 천장에 아 예. 예, 요거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좀 주름주름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 이게 점점 이제 스케일이 인해 갖고 이렇게 더 커지고 자꾸 자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끝빛이 나죠. 예예. 예, 금빛이 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아주 그냥 어떻게 금가루가 묻어갖고 지금 이렇게 쭉 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생기면 한 5, 6년 정도 대안만이 이렇게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5, 6년이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담아보면 그의 카메라가 아까 싶어갖고 지금 제가 오래전 호흡이 멈춘 폐광에서 광부의 시간이 남긴 땀의 지문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는 좀 많이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네요. 뭐가 느낌이 더 있으신가 봐요. 예. 왠지 이렇게 끌리네요. 아까보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는데요. 예,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송성이 지금 맺혀 있는 이 방울들이 이 강부들의 이게 땀이라 그럴까요? 이 강부들의 모든 게 여기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돌에 이렇게 막 뻗어 있는 게 이 막장이 이렇게 뻗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줄기로 해서 각이 이렇게 막장에 이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땅속에 보면 저렇게 좀 많이 좀 들어있거든요. 좋네요. 박병문 사진작가. 그에게 광부의 삶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오직 지하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던 광부의 연장과 기계더미들. 폐광이 되는 순간 주인과 함께 작동을 멈춘 기계 무덤 앞에서 그가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이 차만 보면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이거를 직접 운전을 하셨었습니까? 예, 아버지가 이거 운전하셨어요. 이거를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축전차. 축전차. 예, 요게 이제 모터. 그게 못하고요. 예, 요게 모터고 요게 이제 굳은 축으로 연결해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전진 후진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운전석이라고요. 예, 운전석. 요게 지금 운전대입니다. 이게 이제 악셀레라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일단 2단, 3단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야, 이거 안쪽도 이게 있네. 여기 이제 그 작동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뉴나를 여기다가 이제 항상 이렇게 비치를 해갖고 당서 여기 이제 담가갖고 여기다 이렇게 칠해줬어요. 여기 이제 마찰력 조라고. 그렇게 칠하던 그 쇠 막대기 예, 같은 새 거군요. 막대기하고 앞에 이제 천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상가갖고 이렇게 빼내서 요거 이렇게 이제 칠해주고. 이걸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이거 많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게 참 진짜 아버지 생각 절로 나네. 아. 축전차와 아버지는 한 몸이었습니다. 박병문 작가의 카메라 시선은 평생을 탄광에서 축전차 운전사로 30여 년을 살아온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병문 작가의 고향 태백은 유독 겨울이 깁니다. 그가 다시 탄광으로 향합니다. 지금 한국에 탄광이 몇 개나 남아 있는 겁니까? 5개요. 5개요. 예, 예. 지금 전라도 하선에 하나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태백에 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계에 두 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5개예요. 네, 5개 남아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지금 뭐 화석 연료를 다 없애려 해서 아마 좀 하나 남겨놓고는 다 없앨 것 같아요. 아, 탄광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없어지기 전에 기록들을 좀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계절을 뭐 불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도 계속 좀 담아야 할 것 같아요. 태백 장성 광업소. 아버지의 옛 일터입니다. 수만 번 아버지가 드나들었을 검은 갱도로 아들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네요, 선생님? 예, 여기는 지금 장성광업소는 지금 수경으로 해갖고 지금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지금 그 지하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수직으로요? 예, 예. 내려가는 속도만큼 공포감에 엄습합니다. 빨리 내려가는 느낌이 막 나요. 600m를 지금 내려오셨고요. 예, 맨 밑에까지는 위에서부터 900m입니다. 900m. 타 광산보다 좀 심도가 많이 깊이 내려온 셈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요. 예,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지하 1000m를 내려와 다시 수백 미터 갱도를 지나 탄광의 가장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끝에는 광부들이 직접 길을 내야만 비로소 길이 열리는 막다른 석탄 채굴 현장, 막장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부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몰라도 완전 이게 영화를 밖에 들어오면 완전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야가 지금 옆에 좀 보다시피 지금 안쪽에 이렇게 하나도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불과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는데 이 기계 소리에 아주 그냥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전쟁터입니다. 제 한 몸 허리 펴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곳 막장에 도착했어요. 후덥지근한 습한 온도, 탄가루 자욱한 매캐한 공기, 광부의 검은 땀방울이 뒤엉켜 차감기가 마침내 구멍 하나를 뚫어냅니다. 아, 좀 나가야 되겠네요. 천공에 넣은 다이너마이트를 발파시켜 거대한 탄벽을 무너뜨리려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 탄벽이 무너지자 막장의 검은 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파의 굉음이 가시기도 전에 광부들은 육종한 쇠바가지로 탄을 긁어내고 큰 탄은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기 위해서
망치로 잘게 쪼갭니다. 광부들이 캐낸 단들이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25년 했습니다. 25년이요? 옛날 해도 이게 하루하루 틀려 이게. 작업 조건이 매일 바뀌니까는 네네. 항상 위험 요소가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아, 위험 요소가요? 예. 항상 바뀌어요 이게 지역이. 틀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움직인다고 동발이. 이거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 이게. 동발이 움직이니까 이게 부러지고 그러니까는 항상 위험해가지고 항상 모두 작업을 해야 되고. 맨날 똑같진 않아요 지금 작업. 안전에 좀 주의하시고, 하여튼 저도 선생님들 뒤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예,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강부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장모님을 보면 제가 또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날 오후 박병문 작가는 분진 가루가 묻은 옷빨래며 카메라 점검 등 많은 일들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겁니까? 예, 혼자 있어요. 지금 상해에서 지금 계속 그 탄광 그 작업 때문에 태백에 계속 있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같이 있지는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뭐 밥에 먹고 빨래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2년의 긴 시간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광부 사진작가로 그를 버티게 한 힘은 바로 이 순간들 때문 아닐까요? 아이고, 이 앞에 사진 좋습니다. 예. 그래도 그 힘들어도 그 웃음만큼은 좀 뭐 잊지 않고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가면서 이렇게 참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진 찍으면서 저렇게 작업하시는 분한테 욕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말할 수가 없죠. 아유, 뭐 말로 표현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하여튼 뭐 진짜 우리나라에 듣도 못한 그런 뭐 진짜 쌍욕 같은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저분들 난 뭐 저한테 욕을 해도 저분한테는 절대 뭐 원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분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저도 사진 작업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예. 베스트 컷이라 그러면 어떤 거를? 아, 저 베스트 컷은 저는 그 여사진입니다. 예. 저는 이 사진이 오늘 뭔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꿇어앉아 있는 그 엉덩이 부분이라든가 이 장화에 묻어 있는 이 석탄들, 이게 굉장히 저한테 좀 그 이미지가 제가 좀 뭐 단계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한 컷 이렇게 좀 담았어요. 젊은 시절 박병문 작가는 고향 태백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독학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에 입문합니다. 처음 그가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교감을 나눈 대상은 백두대간에 피는 야생화. 그리고 여린 생명들은 그에게 또 다른 깊은 감성을 일깨워줬습니다. 꽃 작업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부를 찍게 됐죠.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진을 안 찍고, 물론 카메라는 들고 갔지만 가서 그냥 느꼈어요. 그냥 그분들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공간들,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느꼈어요. 느끼면서 아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탄차를 몰고 들어가서 탄을 싣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강부들을 싣고 이제 들어가고 아 이렇게 했겠구나. 아 요거를 이제 얘기를 막 들어야 되겠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쭉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에게 탄광 기록은 숙명이었습니다. 평생 칠흑 같은 어둠 속 지하로 향하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마음의 위대한 검은 전사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그의 그리움은 죽음과 사투하며 가족을 지켜낸 이 땅의 모든 광부를 그리는 치열한 기록이 되어갔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눈속을 걷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게 이제 1세대 이제 저희 아버님이죠. 근데 이제 이 길을 그 한 시절에 이제 젊었을 때 강부였을 때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 그리고 이런 눈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 맞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담아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요거 이제 찍었을 때 이 두 분의 이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번에도 연탄이 400장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말이 네 할머니 한 달은 넉넉하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찍으면서 굉장히 흐뭇했었어요. 와르르 탄이 쏟아지면 거대한 괴물이 트림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막장 안에서처럼 굉음과 탄진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지워삼킨다. 광부들이 지상에서 입고 온 옷들이 나란히 걸려있다. 광부가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광부들이 움직이는 소리만을 들으며 그들은 말없이 수다를 떨 것이다. 막장 아래와 막장 위 그 사이에 서로를 연결해주는 선이 하나 있다. 전화기 하나로 탄광을 운영하는 것이다. 도시락을 꺼낸 광부들은 무릎을 식탁으로 삼는다. 허리를 곧게 펴지도 못하고 먹는 밥이지만 그들의 허리를 세우는 힘이 된다. 그저 웃기만 하는구나. 아, 요것도 제가 좀 한 말씀 해야 되겠네요. 네. 이 동료들이 여기 이제 선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이제 그날의 그 일과를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즐겁게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 강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마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선뜻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묵묵히 다음에 장면 보면 쓸쓸하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때 현장에 있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죠. 아버지 생각이 나죠.
박병문 작가. 그가 기록한 사라져가는 광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면 최고의 명예로 여기는 최민식 사진상 특별상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아버지는 강부였다 책을 제가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드렸던 게 아버지한테 드린 게 훨씬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제가 뭐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교감시켜드리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또 자식된 돈이라서 아버지한테 뭔가 좀 해드렸다는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이게 자식의 마음인가 봐 이게. 그의 첫 작품집 아버지는 광부였다는 탄광 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켜온 탄광촌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 오늘은 그가 강원도 삼척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좋았어요. 예. 어때 머리가 그러냐? 머리 못 깎았어. 깎아줄까? 예. 돌아오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뭐 괜찮아?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들 지내지 뭐. 뭐 바빠갖고 나 뭐 연락도 그렇게 많이 못해 오지도 못해갖고. 그래 뭐 바쁘면 뭐 없었나. 아이고 뭐 좀 더 뭐 다 한자리에서 그냥 뭐. 평생 광부라는 일에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에 요즘 두 분의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많이 참 잘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허리가 아프니. 그래 아버지가 자다가 소리 많이 해. 아 주무시다가요? 참 못하겠더라고. 주무시다가 자꾸 이래 나들도 주무시면 자꾸 그래 좀 해소리면 지금도 누우면 해소래요. 밤으로는 계속 이래 잠이 푹 뜨면 좀 덜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뭐 네가 어찌 이래서 될 수 있나? 응? 이래 안 되잖아. 지금 꺼내라. 나가 안 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래 버틸러 좀 누가 왔잖아 이래. 내가 어떤 데는 무서워요. 방금은 얘기하면 봐요. 내가 집에서 나온 게 아주 뭐 상내에서 사고 나가서 뭐 죽어라 일 나가면 꼭 나를 불러가지고 차를 싣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시체들 같은 게. 술에다 들고 죽어졌어. 그 경례 그 사고로 인해 갖고 그 이제 그 죽은 강부들이 이제 꺼내서 싣고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때 무너지면서 그 처참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그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 호설이라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생각에. 예. 몸의 병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의 병을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도. 생과 사가 함께 공존했던 탄광촌에서의 무거운 기억. 잘하고 있어요. 광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은
약으로도 치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 한번 올 때마다 뵙고 가실 때 건강이나 이런 거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이제는 뭐 연세가 있으셔갖고 한 번씩 왔다 가면 물론 이제 직접 이렇게 보고 가니까 참 마음 후련한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헤어질 때는 좀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죠. 예,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도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실정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좀 그러는데 하여튼 뭐 노인네가 지금 뭐 건강하셔갖고 오래오래 사는 게 제 바람이죠. 갈게요. 오래전부터 박병문 작가는 아버지 기억에 엉킨 실타래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기억 속 행복했던 시간, 아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동행하며 또 한 권의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거에 그 아버지가 그 사셨던 마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일했던 그 장소하고 그런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담았던 그 사진집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작품집은 아버님하고 같이 동행하신 겁니까? 예, 직접 동행했습니다. 아, 그 장소들을요? 예,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같이요? 예, 같이. 여기가 그 삼탄장 맞은편에 보면 이제 그 강부들이 살았던 그런 이제 집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전성기 때는 여기 인원이 2만에서 한 3만 정도 거주했던 그 삼방동 마을입니다, 이게. 한때 검은 노다지를 찾는 사람들로 빛났던 마을.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아름다웠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퇴근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그 하얀 일을 내놓으시고 아들아 외탕에 가자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안주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중화장실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한 줄에 보면은 한 7, 8집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는데 그러면 아침에 여기 화장실 서로 가려고 여기 줄을 섰던 그런 광경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줄을 섰었고 그래갖고 그 옛날 그 생각이 나서 이걸 제가 하나 이렇게 담았었어요. 온몸에 탄가루를 이고 살아도 소박한 월급 봉투로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어준 분.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그럼 굉장히 좋아하셨겠습니다. 아유 뭐 입이 뭐 그냥 뭐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뭐 됐죠. 내가 진짜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이 장소에 올 줄은 아버지는 전혀 몰랐죠. 그러나 어느 순간 탄광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마을의 흔적도 사라져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철거. 아유, 저는 이 철거 이 글자만 봐도 진짜 가슴이 그냥 진짜 미어 터진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하고 여행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거. 혹시 보시면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은 없으셨나요? 한숨 쉬죠, 당연히. 이걸 왜 이렇게 그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냐고. 이제 다 폐허되고 난 뒤에 그 버스장에 이제 여사님이 힘없이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하고 똑같지 않나. 아버님 생각하고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탄 더미가 산처럼 쌓인 철암 저탄장. 그 아래 시커먼 건물들이 세상을 뒤엎을 듯 차가운 기계의 굉음 소리를 토해냅니다. 박병문 작가는 이곳에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여기는 뭐 매번 들어와도 항상 감회가 깊어요 여기는. 예. 아, 우와 대단하다. 하루에 한 1인분인데 그럴 때가 하니. 분탄가루가 사막의 회오리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본 기억 안 납니까? 안녕하세요. 저 한 번 본 것 같은데. 봤죠? 한 번 봤잖아요. 예. 그에겐 지하 탄광만큼 익숙해 보이는 이곳은 광부들이 캔 탄들이 저탄장을 거쳐 연탄 공장, 화력 발전소로 상품화돼서 출고되기 전 유용한 탄들만 선별하는 선탄부입니다. 마치 전투에 임하는 용사처럼 투구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여인. 깊은 침묵 속에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골라냅니다. 이게 개탄이에요, 개탄. 네? 개탄. 저게 석탄으로 쓰는 거예요? 네, 저거를 분쇄해갖고 석탄하고 섞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놔두는 것들이? 예. 그럼 옆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옆에는 폐석들입니다. 폐석들인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예요? 네, 그냥 버리는 겁니다.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그녀들은 괴탄을 찾아내고 막장에서 올라온 각종 이물질들을 걸러냅니다. 쓰레기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간부들이 막장에서 물먹던 이런 거, 생수병이죠. 이게 이렇게 다 올라오는구나. 맞아요. 여기가 빙 안에서 그다음 가볍고 배지비를 입고 이것을 마시고 다 나와요. 시간마저 검게 흐릅니다. 금녀의 땅, 탄광에서 유일하게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선탄부. 혼탁한 공기, 요란한 기계음이 진동해서 남자도 버티기 힘든 이곳에서 어머니들은 언제부터 일해온 걸까요? 과거 탄광 사고는 많은 광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가장이 돼버린 광부의 아내들을 회사에서는 특채로 채용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상의 막장이라 불리는 선탄부. 남자 광부의 삶에 가려 여자 광부란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선탄부라는 그 여자 광부가 조연이거든요. 이제 그 주연이 이제 광부였고 이분들은 사실 조연들이었어요. 근데 조연들이 전혀 앞에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자. 선탄부를 조연하시는 분을 이걸 주연으로 한번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게 된 동기예요, 이게 사실은. 석탄이 상품으로 출고되려면 선탄장 컨베어 벨트 30개를 거쳐야 합니다.
선탄부. 여자 광부들은 점심시간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멈춘 시간을 틈타 벨트에서 떨어진 낙탄을 쉼없이 쓸어 담아 벨트 위로 퍼올려야 합니다. 아, 여기 하는 게. 어제 나셨는데 일부가 없다고. 더 높은 지상 막장으로 선탄부가 이동합니다. 검은 분진들이 빛조차 삼켜버릴 듯 숨을 조여옵니다. 세상에 가려진 채 살아온 여자 광부. 박병문 작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분들의 촬영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요. 예, 진짜 뭐 본진 이거 말도 못하네요. 예. 지금 그 작업장뿐만 아니라 그 작업장 벗어나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떨어진 그 분탄들이 이게 아주 그냥 이 먼지가 아주 대단하게 아주 이렇게 일어나죠. 이런 데서 여사님들이 일한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그 저희는 어차피 힘든 상황이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배우만 좀 잘해주면 아무 그런 거 없어요. 힘이 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것만 보장이 되면 예, 그것만 보장이 되면 힘들어도 어차피 저희가 뭐 자식들과 내 가족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든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장이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힘듭니다. 일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다시 탄선별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도 삶을 이어온 어머니. 그는 선탄부 여자 광부를 검은 장미라 부릅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거를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 나눴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이제 뿌듯하고 그 아버지는 강부였지만 이 선탄부도 아버지 강부였다 못지않게 그 악조건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한 그 몸을 던져가면서 그 일하는 모습을 제가 그 이제 아버지를 비유를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탄부. 그녀들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박병문 작가에게 여자 광부는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안산 산재병원. 안녕하세요. 박병문 작가는 아내와 함께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예, 숨이 차지 뭐. 아, 숨이 차서. 어떻게 뭐 그 전보다는 뭐 어떻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예. 숨이 차요. 아, 그냥 숨이 차고. 진폐증을 앓는 광부들을 기록하려는 박병문 작가에게 김정동 할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생 광부의 삶을 살아온 김정동 할아버지는 자신의 광부 일생을 일기로 남기셨습니다. 18살에 방황 들어갔다가 돈 떼고 나오려 했는데 사정이 못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려면 못 나오고 그러고 계속 나갔다. 이 길이 이게 상관이고. 아, 이게 그 어르신의 이제 그 인생 길이네 이게 그죠? 아, 이런 또 의미가 있었네. 할아버지의 탐부 일기에는 막장이 무너지는 사고 외에도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와 가슴 아픈 숨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천재일을 알아. 구조 작업이
죽었던 사람 구조작업하고 사람이 살았을 때 동작이잖아요. 사람이 살았을 때 막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놓고 보니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죽으니까 그래 그걸 팔에 상처를 해서 피를 내가지고 나무 딱대기에다 피를 붙여서 가르쳐서 유서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커서 장래 광부가 되지 마라. 이런 거 쓰다가 고쳐졌어요. 그 얼마나 보람있어요. 탄광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요. 더 기적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랬어요. 김정동 할아버지의 탐부 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광부 아버지들의 일기입니다. 그 젊었을 때 그런 뭐 악조건 뭐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신발 내는 데가 좀 편안하게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좀 지내다가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은 아니면 제가 생각은 10년 전에 내가 죽었다 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 없고 10년 후에 죽었다 해도 뭐 별로 나아질 게 없는데 너무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맡긴 소리 없죠. 그래요? 현실에서 기분 좋게 받아들여서 방법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위로의 말씀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 찍으면서 샷다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나는 하나의 역사를 하나 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한 컷 한 컷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언젠가는 후대에 가서 분명히 볼 거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폐강될 때까지 그 남은 그 시간을 최대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기록을 계속 할 겁니다. 닫을 때까지. 네. 아버지의 축전차는 멈췄지만 아버지가 흘린 검은 땀은 우리의 역사가 됐습니다. 검은 전사, 나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마주합니다. 이 땅의 모든 광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